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1월 3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우성입니다. 방금 전까지 저희가 이제 육두문자만 아는지 엄청난 누군가의 뒷담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놀랐습니다. 전 여대원 앵커의 그 아주 거친 발언. 근데 그분을 향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오늘? 저는 오늘 이제 아침부터 계속 쉐이크를 흔들고 왔습니다. 이 파워 쉐이크, 파워 쉐이크 하면서. 저도 똑같은 마음인데요. 사실은 어젯밤에 글로벌 라이브 때 말씀 좀 네. 드렸습니다만 물론 전망치는 높습니다. 그런데 파월이 조금만 약하게 얘기하면 좋은데 제가 볼 때 오늘의 파월의 모습은요. 초울트라 메가톤급의 매파적이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네. 파월의 마음은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도 파월이 모르죠. 아니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대체 왜 그런 발언을 했고 또 시장은 그 발언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잠시 후에 네.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네.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또 이분도 네. 어제 또 밤새시면서 내용을 그랬을 다 것 같습니다. 지켜보셨을 거예요. 관련한 이야기를 좀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네. 월가에서도 굉장히 네.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네. 월가에서는 밤사이에 있었던 FOMC 성명서나 파월 의장의 여러 가지 발언들을 어떻게 또 해석을 하고 있을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자, 오늘 주제는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0.75%의 금리 인상 그리고 매파적인 파월에 시장은 급락했다고 적었습니다. 야, 진짜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0.75% 누구나 예상한 거지만 파월이 강경 아닌 발언하다 보니까 주가 급락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쵸. 3대 지수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다우지수가 1.55% 하락했고요. S&P 500 2.5% 하락, 나스닥이요 무려 3.36%가 빠지면서 거의 급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신 것처럼 성명상 나올 때는 잠깐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다가 이 파월의 입이 열리자마자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짐작하시겠지만 파월이 너무 강경한 발언했다는 거 좀 이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의 시장 하락은 전부 다 파월의 입 때문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네요. 네. 원래 사람이 입이 네. 하나인 이유가 있잖아요. 귀가 하나인- 두 개인 이유가 있고요. 어떤 겁니까? 더 많이 듣고 아. 말은 아끼라는 건데 네, 이제 오늘 그 자리에 여지없이 있으면서 여지없이 발언했습니다. 아끼는 게 없었습니다. 예. 해서 오늘 금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0.75% 올리면서 미국의 기준금리는요 3.75에 4.00으로 바뀌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진짜 잘 좋네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올해 한 해 동안 올라간 금리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추가적으로 다음 때 또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금리를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요. 한번 요약해서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금리는 4%, 그 다음에 모기지 금리가요 7.16을 찍으면서 그 실자를 보고 있습니다. 너무 어마무시한. 너무 네. 높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구간을 지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여동원 앵커는 상관없겠습니다만 왜요? 저처럼 중산층은 저 상관 있어요. 저 집도 없고. 은행에 빚이 많은 사람들은 못 견디는 그런 아직은 상황이다. 제가 네. 다행히도 빚을 지지 않았지만 다행입니다. 예. 집이 없다라는 거. 아, 집이 빚도 없습니까? 없고 집도 없고. 예. 이 요쪽 이 스튜디오 집을 삼아갖고 여기 사시면서 방송을 계속 아침 하시고 퇴근길 하시고 지방령이 되라는 거예요. 글로벌 라이브까지 하시면 예.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 잠깐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같이 중요한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인데요. 첫 번째 어떤 내용이냐면 만장일치로 금리 인상했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네. 치솟는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갈 길이 멀다. 이 발언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많이 올리면 더 추가로 올린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다 보니까 금리가 더 올라갈 걸로 보이고 있고 금리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결국 5자를 보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이상 어떻게 보십니까? 여돈 앵커는. 근데 저희가 네. 이제 올해 중순 정도였을까요? 그때 터미널 레이스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점도표가 5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평균적인 얘기를 4.75로 했는데 저는 뭐 이미 마음은 5로 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실제 이게 어떤 거냐면 5%를 이미 짐작하고 있지만 많은 네. 분들이 최근에 기대를 연준의 했죠. 피봇을 기대하면서 주식을 막 사신 거예요. 네. 했다 마지막에 무너지는 모습이 나와지면서 장이 폭락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정말 누가 알겠지만 이 그 물가 아직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너무 좋게 보지 마시고 아직까지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민트. 요거를 네. 하나하나 딱 포인트를 짚어서 우리 네, 제가 그렇죠. 장우석 부사장님이 네. 파월의 빙의에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빙의는 네. 하고 싶지 않은데요.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멘트.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중단 논의는 시기상조다. 일축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말도 꺼내지 말라 이런 거거든요.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 이분은 정말 덤덤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파월이 뭔가 준비하고 나온 발언이 아닌가 싶어서 보여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요. 금리 인상 그 기조를 좀 약화시키면 어때는 질문에 기자의 질문에. 예, 그 정도의 금리 인상에 대한 낮은 부분은 오고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 올 것이고 다음에 논의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약간 이건 좋잖아요. 요 하나는 좋은데요. 요 하나는 좋습니다만 마지막에 뭔가 그 좋은 의미 남기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닌가 저는. 근데 지난번에도 예. 뭐 at some time이라고 그렇죠. 했잖아요. 했습니다. 언젠가는 뭐 당연히 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나와야죠. 음. 그거는 이제 당연한 얘기기는 한데 시장에서는 이미 이제 그 전에 막 때리다가 이제 네. 마지막에 한마디 한 거는 거의 들을 수가 없는 경제에 이르렀기 때문에 또 내일 어떤 시장의 반응이 또 여기에 긍정적인 해석을 해서 올라가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 실제 이제 가장 반대하는 분이 누구냐면 민주당원들입니다. 왜요? 지금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경기가 죽고 있다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오늘의 파월은요 정말 너무 강경했다. 빈틈이 없어요. 예. 그 파월이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엄청 잡으려고 하는 것도 바이든이 이렇게 쪽지 쓱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인플레이션 예. 이렇게 하면서 근데 너무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가파르다. 예, 가파르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분이 이렇게 한 이유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뭐예요? 왜냐하면 11월 10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 자체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안 떨어집니다. 전망치가. 다음 주에 발표되는 예, CPI 가. 8.2%에서 한 10bp? 8.1%? 그러니까 정말 팔을 위에서 계속해서 위에서 뭐가 놀고 없건.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일 거기 때문에 이분이 만약에 이번에 삐끗해 버리면 다시 한번 이분은 회복을 못 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일단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연준 위원들도 알고 있는 부분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물가가 잡힐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을 본인들도 다 갖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라도 이제 액션을 취해야 하니까 금리 인상을 하기는 하는데 또 부담이 되겠죠. 다음 주에 발표되는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연준은 왜 저래? 그렇죠.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한 게 아닌가 싶으니까 참고하시고 어쨌거나 11월 10일 날 꼭 발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그림인데 왜 급락했냐? 이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늘 하루의 주가의 모습인데 S&P 500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면 오후 2시 전에는 거의 거래량이 없었어요. 없다가 오후 2시 이후에 기장이 이뤄지면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 거래량이 터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런 겁니다. 최근에 많이 매수한 분들이 이런 거예요. 혹시 만약에 피보트할 가능성이 나오지 않을까 베팅한 거죠. 그렇죠. 베팅하다 보니까 사실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그게 아니다 싶으니까 던지는 그런 거 나와주면서 막판에 급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거래량이 뒤에 실리는 그런 모습인데 요때 나온 거래량이 대부분 다 절반 정도 나왔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국채 금리 움직임도 하루 동안 롤러코스터가 좀 있었어요. 예,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그 약간의 혼조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10년물이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 모습이 나왔다. 그래서 그 일단은 전에는 조금 떨어졌었죠. 예, 떨어졌죠. 근데 이제 다시 한번 금리 인상 기조가 강화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됩니다.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예. 정말. 그래서 일단은 한번 맵을 볼 건데요. 아, 맵 보시면 정말 전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제가 노란색 친 거 우리 흔히 성장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업들인데요. 그쵸. 마이크로소프트 3.54% 거의 급락입니다. 애플 3.73%, 알파벳 3.79%, 아마존 4.8%. 우리가 좋아하는 테슬라가 5.64% 급락하면서 정말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빅테크 많이 빠졌다는 것을 보여드리는데요.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실적까지 안 좋아지다 보니까 하락이 더 깊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오늘 또 나와주면서 많은 경제학자가 내용을 낼 것 같은데 앞으로 금리 인상 기조가 꺾이지 않을 걸로 보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뭐 오른 종목들도 간간히 보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예. 좀 방어적인 성격을 가진 종목들 뭐 보잉 이런 건 최근에 좀 호재가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올랐다라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괜히 기대해가지고 또 이렇게 실망을 하는 그런 맥빠진 아침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의 그 하락의 이유를 전부 지금 파월에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왜냐면 성명서는 괜찮았거든요. 네. 근데 파월이
말을 하면서 무너진 거기 때문에 아마 제 느낌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비난할 것 같은데 그분도 자기 나름 생각이 있고 고집이 있으니까 한 거라서 일단은 비난하지 마시고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다시 한번 드리니까요. 네. 지금부터 성장주를 추가 매수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가치 쪽으로 가는 게 어떨까라고 다시 한번 조언 드리고 아예 매매를 좀 덜 하는 게 어떨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다음 주 11월 8일 중간 선거고요. 10일 날 계속해서 CPI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일정이 빡빡합니다. 이럴 때는 조금 한 발 물러서 갖고 보시라고 다시 한번 조언 드립니다. 네. 우리는 그런데 예.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잠깐 물러설 수가 없습니까? 잠깐이지만. 없죠. 주식을 뭐 지금 마이너스인데 다 팔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채권 시장 가서 채권 투자하기도 더 너무 합니다. 어렵고 예, 뭐 더 어디로 합니다. 갑니까? 숨을 그냥, 데가 없습니다. 지금. 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버티는 어려운데.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시장인 것 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밤사이에 있었던 가장 주요한 이슈인 FOMC 회의 결과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들을 쭉 정리해 드렸고요. 잠시 후 심층 인터뷰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임자 3% TV랑 백년 화편이랑 참 똑같은 거 알아? 암만 알죠. 참 잘들 만들어. 3% 콘텐츠도 그렇고 백년 화편은 쫄깃쫄깃 떡맛이 참 좋고 또 락샤리 하자뇨. 3% 내용이랑 백년 화편식 재료가 얼마나 고급진데. 무엇보다 참 성실들혀. 매일 새 콘텐츠 올려주고 매일매일 당일 만든 떡만 배송하자뇨. 떡상하는 그날까지 백년화편.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43분 지나고 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밤을 새셔가지고 다들 이제 몽롱하실 것 그렇죠. 같아요. 맞습니다. 어제 분명히 제가 그냥 주무시라 이 우리가 눈 뜨고 봐서 뭐 좋은 일이나 나쁜 일 있어도 우리가 뭘 어떻게 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밤사이에 그 FOMC 회의 관련해서 영상들 굉장히 실시간으로 많이 있습니다. 각국의 뭐 언론사들 우리나라 언론사들 쪽에서 많이 했는데 네. 다들 엄청 몇천 분이서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10,000분 같이 있는 거 제가 봤습니다. 아, 그래요? 동접이 10,000분. 야, 엄청나지 않습니까? 다들 못 주무셨을 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전해셔서 예, 참 예. 아쉽습니다. 네. 자, 이분도 마찬가지로 함께 지켜보고 계셨겠죠.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얼굴이 눈이 캥한가요? 되게 담담해 보입니다. 얼굴이. 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예, 합니다. 제가 그 올해 계속 3월부터 이제 FOMC 회의가 끝나고 나면 네.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2월부터 시작을 해서 보면은 그 미국에서도 이제 동접을 보죠. 네. 근데 오늘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거의 8만 명 정도가 기대감을 가지고서 다들 봤어요. 이번에 파월이 뭐 이러면서 봤겠죠. 기대감인지는 모르겠지만 파월이 과연 어떤 말을 말을 할지에 할까? 대해서 궁금해서. 주목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음. 네. 오늘 정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이유가 실제 파월의 피벗을 기대한 거죠? 뭐 아무래도 그러지 예, 않았을까요? 예. 시장에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높은 기대감을 형성을 했었고 실제 지난 2주 동안 시장이 올라왔던 움직임들을 보면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좀 크게 작용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만큼 네. 근데 이게 지난 상반기에도 한 2차례 정도가 있었잖아요. 네, 2차례 정도가 있었는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그 기대감에 의해서 올랐다가 다시 또 꼬꾸라지는 이런 과정. 떡줄 놓으면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 상황이 이번에도 나왔던 거죠. 근데 뭐 파월의 발언이 강경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네, 강경하지도 않았고 네, 그렇다고 해서 비둘기파적이지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파월은 그냥 파월 그대로의 얘기를 한 거예요. 파월 그 자체. 네. 지난 9월 기조에서 분명히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달라진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달라진 게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연준의 과거 역사상 비춰봤을 때 대단히 좀 제한적인 수준까지
와 있고 제한적인 속도로 온 거는 맞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자는 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명확해진 거죠. 그게 성명서에도 나타나기도 했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상적인 페이스로 가고 있는 거지. 이게 뭐 크게 파월의 발언이 뭐 매파적이었다? 엄청나게 시장에 그렇게 충격을 줄 만큼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저는 파월 발언 이후에 이제 시장에 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예상했던, 그러니까 선반영했던 부분에 대한 실망 매물들이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오늘 그 매물입니까? 네, 그런 매물들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번 좀 보시면 네. 일단 이게 그 제가 이따 말씀드리다 보면 이걸 또 전달 못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왜요? 먼저 말씀 좀 드리면 예. 일단 11월 달에 주요한 캘린더가 나오긴 했어요. 네네. 그래서 빡빡하죠.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좋을 것 뭐가 같고 되게 많네요. 일단 첫째 주에는 뭐 FOMC 회의 끝났고 이제 고용 보고서 기다려 봐야 되고요. 금요일에. 다음 주에 중간 선거 있고요. 다음 주 8일. 목요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일. 있죠. 그리고 이제 셋째 주로 가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소비 시즌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기 그래서 앞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네, 한번 뭐 짚어주세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같이 좀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회의에 대한 회의록이 11월 23일 날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금통위가 네. 있을 예정이다라는 것까지 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성명서를 보시면 의미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이게 성명서가 공개가 되는 시점에서 실제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파월 의장의 발언했던 시점과 그리고 오늘 발언이 시장. 끝난 시점 이후에 한번 캡처를 해서 가져온 건데 보시면 성명서가 나온 시점에서 보면 이게 지금 파란색이 달러 인덱스거든요. 네. 달러 인덱스와 미국 국채금리 2년물과 10년물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이 폭이 보면 4.05에서 뭐 3.9%, 95%까지 빠진 거니까 그렇게 큰 폭은 실제로 보면 아니긴 하지만 장중 등락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크게 좀 떨어진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때의 시점이죠. 이때가 이제 반등이 턴어라운드하는 시점이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하는 시점이었고 실제 기자들과 Q&A 하는 맞아요. 시점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달러 인덱스는 다시 한번 제가치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또 하나는 국채금리도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나스닥 지수 3% 넘게 하락을 한데 크게 좀 요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앞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찌됐건 이따 뒤에서도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연준이 올해 지금 이제 오늘까지 포함하면 무려 375 BP 그러니까 맞아요. 3.75% 포인트나 기준금리 인상을 한 거예요. 올해만요. 네, 올해만. 올해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속도에 대한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멈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금리 인상 폭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 통화정 긴축 정책이 미치는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이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죠. 네. 시차가 발생하는 것을 그렇죠. 지적했죠. 네,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는 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는 긍정적입니다. 네, 이거 하나는. 이거 근데 하나는? 이 시차 발생하는 거를 뭐 새롭게 새삼스럽게 이번 달에 시차가 발생하네? 안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 알고 네.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지금 꺼낸 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약간 스탠스를 저 너무 또 희망이라 돌리네요. 아니요. 얘기해 주세요. 반영이 이제 한 추후에 2달, 3달 정도 안에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뭔가 이제 물가 지표에도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연준도 우리 그때쯤 되면 이제 멈출 거야. 이 얘기를 슬쩍 한 게 아닐까요? 그렇죠. 이 시차라는 단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이라고 저는 긍정적인 포인트는 이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막바지에 거의 치닫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여전히 얘기하고 있는 게 고용이나 물가 여전히 타이트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빡빡하다라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유의미하게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는지까지 확인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시장이 기대감이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어느 정말 어떻게 무슨 말씀이냐면 약간
허구적인 기대였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되게 실증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다른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제 어떤 거냐면 그러면 시중금리가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그러니까 그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기자가 이제 질문을 항상 이제 처음에 한 세 명의 기자 질문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원하는 답변을 다 거기서 이제 질문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 나오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서 시장이 이제 급반등하는 이제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기자가 질문했던 로이터 기자였던 것 같아요. 기자가 질문했던 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뭐 그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답변을 해줬는데 어떻게 했냐면 얼마나 높이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은 긴축 속도에 대해서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높이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 금리가 유지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 금리 인상폭이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얼마나 높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느냐가 중요한 부분을 그쵸. 언급을 했단 말이죠. 이제 이런 말로 좀 미뤄 본다라고 하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만간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건 내년 3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내년 3월 정도에 어느 정도 기준금리 인상이 멈춘 멈춘다. 이후에 경제가 유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시중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한번 경험과 비춰보면 지금 실제로 보면 계속 말씀드렸던 게 시중금리는 분명히 선반영한 부분들이 있어요. 강하게 선반영을 했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추가적으로 더 높이 올라가진 않고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중금리가 아까 뭐 4.75냐 5%냐 뭐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5%까지 일단 쉬프트 돼 있는 상태예요. 오늘 이후로 5%까지 쉬프트 돼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이 체중금리 레벨이 4.75일 때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지금 최근에 2년물이나 10년물이 올라갈 여지가 그렇게 크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5% 또는 5% 초반까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 과거 2004년에서 6년 이 사이클과 비춰봤을 때 2년물이나 10년물 정도가 평균적으로 한 10bp에서 10년물 같은 경우는 최대한 50bp 정도는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돼요. 제가 뭐 행복회로 희망회로를 일부러 돌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성명서 안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시장에서 한 최근 1, 2주 사이에 좀 피본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와서 정말 그런 얘기 비슷한 걸 하네라고 했지만 파월 의장은 이제 아니다라고 아니다. 못 자르듯 네. 이제 선을 딱 그었는데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시점에서 막 뭐를 팔고 뭐 이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보다 더 떨어진다고 당장 사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게 놓인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저는 이제 시장이 반등 나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이 페드에 대한 기대감. 특히 어떻게 그렇죠. 보면 피봇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 속도 조절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었던 것 같고 아까 네.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파월 의장이 이제 명확하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시기상조라고 하는 부분을 그 이제 명확하게 시기상조죠. 밝혔거든요. 간략하게 좀 코멘트를 보시면,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였냐면 이제 지금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이거 너무 연준 과잉 긴축하는 거 아니야? 과잉 긴축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계속 이제 느끼는 거지만 연준이 과잉 긴축에 대한 비용보다 과소 긴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더 두려워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잡을 거면 확실히 잡고자 하는 의지를 명확하게 좀 표현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시기상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 얘기한 건 뭐냐면 실수하지 않도록 신중하겠다.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본인 한번 실수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접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 회의의 결론은 한 줄로 정리하면 일단은 어느 정도 시장이 예상했던 그러니까 긴축 속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고 이제 이게 앞으로 12월 그리고 내년 2월, 3월로 갈수록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다만 이 금리 레벨 자체는 좀 더 높아졌다라는 걸로 정리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12월
회의까지 두 번의 고용 보고서와 두 번의 물가 데이터가 나오고요. 그리고 한 번에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이제 베이스로 해서 12월에 대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마 좀 계속해서 지난 뭐 한 달 반, 두 달도 그랬던 것처럼 좀 그런 모습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터미널렛 얘기도 나왔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높다. 그게 앞서 이야기했었던 5%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일단은 시장이 그렇게 쉬프트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제 파월 의장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은 5%까지는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년물이나 10년물과 같은 시중금리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좀 더 높아져야 돼요. 좀 더 높아져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피크아웃하는 모습이 나올 때가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장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까? 지금 최근에 S&P 500이 올라왔던 부분에서 아까 이 패드에 대한 기대가 하나였고 또 하나가 이제 실적과 관련한 부분도 분명히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실제 뭐 빅테크들이 좀 부진하게 실적, 시장 예상을 좀 하회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업들의 견조한 실적 발표들이 있었단 말이죠. 네. 실제 그런 그림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제가 아마 한 2주 전까지 보여드렸던 그림을 보면 올해 3분기에 대한 이 성장률이 계속해서 하향 추세였던 걸로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최근 2주 사이에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던 거거든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시장 내에서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는 걸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S&P 500이 거의 100일 이동평균선 위치하고 있는 한 3,900선까지 예. 올라왔다가 예. 일단 좀 밀리는 밀리는 그렇게 모습이죠.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좀 하단부에서 제한적인 박스권을 등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여지없이 이제 앞으로 발표된 이제 지표들 또는 선거 결과 이런 부분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계속해서 좌지우지되는 모습이 좀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물가 전망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어제도 보니까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는 다시 좀 올랐거든요. 근데 네. 뭐 정부에서는 7월이 고점이고 여기서 뭐 등락은 보여도 계속 하향 추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에도 우리는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번에도 8을 볼 수밖에 없을 거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렇게 된다면 또 시장은 엄청 안 좋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일단 헤드라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물가를 볼 때 보통 이제 두 가지를 보잖아요. 이제 물가를 볼 때 헤드라인 지표가 있고 이제 그 가격 변동성이 큰 식품이나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가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최근 두 달 동안 나왔던 것 중에 시장이 과민하기보다는 좀 반응했던 부정적으로 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코어. 바로 이 코어가 계속 올라오는 부분에 네. 대해서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부분이 이제 상품에서 서비스 단으로 넘어오는 데에서 되게 이제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대가 실제 지난주에 한번 꺾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긴 했었어요. 뭐였냐면 그 저희 GDP 발표할 때도 GDP 베이스의 물가 지수를 발표하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보면 지난 2분기 대비했을 때 3분기 물가가 크게 이제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왔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또 한번 더 높은 기대감을 또 갖게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이 분기별로 발표되는 것보다는 월별로 발표되는 지표에 좀 더 센시티브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월별 코어 물가 지수가 꺾이는지가 향후에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체크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지금 이제 내일 모레 발표하는 내일인가요? 고용 지표. 그다음에 그 다음 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잘 나오면 지금 금리 인상 기조가 또 한번 올라갈 수 있습니까? 잘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전히 경기는 예, 좋고 그렇죠. 상당히니까 뭐 올라가고. 물가가 고용 높게 지표 나오고 좋고 고용도 잘 나오고 예, 잘 나오고 예, 그런 거죠. 뭐 아무래도 연준이 추가적으로 긴축하는 데 있어서는 긴축에 대해서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기조가 될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엊그저께 발표된, 그러니까 간밤에는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었고, 물론 이제 시장 예상보다 잘 나왔고요. 잘 나왔어요. 네, 그리고 그 전에, 그러니까 화요일이었나요? 그때 나왔던 게 이제 9월 예. 구인 건수였잖아요. 예, 예. 지난달에 줄어들었다가 이제 이번 달에, 그러니까 9월 달에 8월 달에
줄어들었다가 9월 달에 40만 건이 또 다시 늘었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미국 그 실직자 그러니까. 1인당 일자리 수는 1.9개로 또 맞아요.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일자리 선택에 대한 폭은 넓은 거란 말이죠. 네. 뭐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긴축에 대한 기준은 계속해서 강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파월의 기조가 변한 건 아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아주 강경해진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그냥 파월은 파월 그대로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기는 한데 뭐 일단 저는 어찌됐 그 표현상 또는 이제 파월의 발언 중에서 이제 주목할 부분은 어찌됐건 우리가 이제 12월 달 아마 이제 이번에 좀 격하게 논의를 했겠죠. 이제 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번 달 말에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찌됐건 속도를 좀 줄여 나가겠다, 금리 인상폭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그리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실질물 경제에 어떤 영향들을 미치는지는 우리가 중간중간 발표되는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연말이니까 또 이게 인플레이션 쪽에서 이제 보면 서비스 쪽 물가가 더 뭐 잡히기 어려운 그런 지금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연말로 가면은 뭐 여행 수요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더 늘 거고 외식 다들 할 거고 뭔가 돈을 많이 써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지표가 잡히기 쉽지 않은 여건인데 여기에서 더 오히려 연준의 부정적인 얘기들만 계속 나올 것 같은 느낌이라서 이거 연말 시장 너무 우울할 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이제 연말에 연말 랠리, 뭐 연말 소비 또는 산타 랠리 뭐 이런 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실제 뭐 작년에도 저희가 이제 작년 10월부터 했었으니까 작년에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했었고, 근데 작년과 올해 달라진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지난주에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작년에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상당히 응축돼 있었던, 그러니까 그리고 하고 싶었는데도 하지 못했던 그런 소비들을 폭발적으로 해냈던 시기라고 한다면 올해는 적어도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지난주에 발표된 그 미국의 3분기 GDP 중에 소비 부분만 한번 떼와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 개인 소비 지출 관련한 부분들이 3분기에, 그러니까 2분기에 피크를 찍고 3분기에 이렇게 좀 둔화가 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좀 더 상품과 서비스로 한번 구분 지어 보면 서비스 단에도 이렇게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3분기에 확인이 되기는 했습니다. 되기는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연말 소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은 기대감을 크게 갖는 것보다는 일단 좀 작년 대비했을 때는 분명히 좀 낮춰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고,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봐야 될까라고 했을 때, 작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좀 다르다. 사람들이 이 코로나에 대한 거부 또는 민감도가 상당히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바깥에서, 그러니까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쪽에 좀 더 매출이 많이 발생할 수도 네.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UX라고 하는 게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 사용자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쪽에서 오히려 더 경험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을 것이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여행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던 그 항공사들의 내용들을 보면 2019년 수준까지 거의 회복은 했어요.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데 그 여객 편수는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이제 가격이 크게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서프라이즈하게 잘 나오는 그런 결과들이 나왔었고, 이게 연말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매달 발표되는 이제 매월 중순경에 발표되는 미국의 소매 판매 이렇게 쭉 보면 온라인 쪽은 계속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오프라인 매장 매출, 특히 이제 백화점 매출들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보여드렸던 데이터 중에 하나가 그 글로벌 물동량, 특히 그 미국의 서부 항만 물동량을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는 전년 대비 한 4%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미국 소매품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소비하는 이 소매품 수입량을 한번 보면 실제 작년에는 어마어마하게 속도로 20% 넘게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올해는 이렇게 소폭 늘어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소비의 여력으로 본다라고 하면 작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 실제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불확실성 속에서 소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작년 대비 뭐 충동 구매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좀 줄어들고 저도 현명한 소비, 계획적인 소비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연말 소비에 대한 기대감은 좀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다행이라고 봐야 할지.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자, 뭐 좋아질 게 없는 상황에서 이제 연준이라고 볼 수 없죠. 파월은 파월. 시장이 좀 이렇게 달궈진 기대감에 찬물을 확 끼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뭐 오늘만 그럴지 아니면은 내일 밤에는 또 뭔가 다른 또 해석들이 나와서 시장을 반전시킬지는 좀 더 두고 보낼 수밖에 없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또 추가적으로 하셔야 될 말씀 있으실까요? 뭐 일단 저는 불확실성은 좀 해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떻게 오히려? 보면 불확실성은 좀 해소가 됐고 네. 이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거고 향후 전망에 대한 내용들도 좀 나올 거고요. 네. 이제 명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좀 불명확했던 것들이 불명확했던 것들이 네. 이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연준이 생각을 확실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그 기자회견 내용 중에 어떤 부분도 있었냐면 이렇게 좀 많이 침체가 되고 많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네. 또 그때는 그때의 방법이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했어요. 뭔데? 그땐 그때의 방법 뭔 말을 그렇게 해줘야죠. 이야기는 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는 연준이 지고 있는 카드가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뭐 뭘까요? 금리죠, 뭐. 금리가 가장 큰 카드이긴 하죠. 네, 있기 때문에 그 얘기 좀 뭐 해주지 좀. 그런 부분들은 좀 명확해진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투자자들 또는 저희들 같은 경우가 그림을 좀 앞으로의 그림을 좀 그려볼 때 네. 그런 그림이 이제는 좀 흐릿했던 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손을 명확해졌다. 그려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네. 어쨌든 뭐 다 주사위는 던져졌고요. 네, 우리는 나왔죠, 그 결과는. 시장 안에서 우리만의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오늘도 보니까 오늘 아침 라이브에서도 네. 주요한 분 모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희 오늘 보니까 금리 시청자분들도 엄청 많이 아침부터 뭐 뜬 눈으로 밤 지새우셨을 테지만 많이들 접속하고 계신데 도움이 되는 컨텐츠로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까지 심층 인터뷰는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소확행, 워라벨, 언택트, 우리 시대의 대표 키워드를 만들어낸 트렌드 코리아가 3프로TV와 함께 온라인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3 프리미엄 클래스.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 연구진의 2023년 전망과 강의에서만 선보이는 케이스 스터디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3프로TV에서만 만날 수 있는 혜택, 내년의 트렌드를 실전 투자에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 영상들이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3년을 준비하는 3프로TV와 트렌드 코리아의 특별한 만남, 11월 7일까지만 48,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하세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7시 9분 넘어가고 있고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오늘 아침 라이브에 그 레브리지 강이라는 닉네임도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진행한 퇴근길 라이브에 나오셔서 나스닥 7천이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굉장히 파장을 일으키신 7천이요? 네, 유진투자증권의 강영현 이사님이 너무 예, 출동하십니다. 네. 7천. 7천은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좀 대신 여쭤보시겠습니까? 아, 저는 출연을 안 안 해가지고요. 하는가? 아, 예, 하는군요. 채팅창을 통해서 채팅창을 통해서 제 아이디 아닌 다른 아이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잠시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영 전문위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오늘 시장 쭉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 다 정리 다 하셨겠지만 네. 그 양면을 다 보여준 하루였고요. 양면? 양면이죠. 올라가면 어떻게 올라가나, 떨어지면 어떻게 떨어지냐 하는 걸 보여줬죠. 이제 끝에만 보신 분들은 결론만 보시고 지금 마지막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보신 분들은 실감이 별로 안 나실 겁니다. 네. 제가 오늘 정확하게 몇 시에 일어났냐면 2시 40분에 일어났어요. 정확하게. 그 롤러코스터 직전에 일어나셨나요?
그쵸? 그렇죠. 2시 40분에는 이제 가만히 또 올라갈 때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딱 요 그림을 처음부터 바로 보여드릴게요. 어느 정도 있었는지. 여기 보시면요. 요 다우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우 기준으로 보면 이게 지금 1% 이상 올라가다 보면 떨어졌잖아요. 네. 1.5%포인트 떨어졌는데 이게 올라갔을 때가 400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400? 떨어질 때 500포인트가 떨어졌는데 이게 불과 1시간 20분 정도 만에 다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900포인트가 움직인 뭐 올해가 이런 것들이 뭐 없었던 건 아닌데 자주 있었던 것들인데요. 오늘 그만큼 속도감이 있는 그런 하루를 보여줬고요. 오늘 보여주면 시장에서 우리 미국 시간으로 보면 오후 2시 언저리, 오후 2시 언저리 뭐 2시에 15분 그때까지 1시 50분부터 2시까지 한 3, 40분 동안에 멘트를 한 사람들과 코멘트한 사람들과 그 이후에 코멘트한 사람이 완전히 극과 극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오늘 자세히 조금 더 말씀드리고 모자란 얘기는 오늘 외전에서까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3대 지수는 급락을 했고요. 핵심을 보면 속도 조절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속도는 조절할 수 있겠는데 근데 최종 금리라는 거는 다음에도 보여드리겠지만 목표치라고 보시면 돼요. 점도표에서 올해 4.4 내년에 4.6이었단 말이죠. 그것을 왕창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왕창은 이제 플러스한 거지만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 영향을 미쳤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기준금리는 예상대로 0.75%포인트 4번 연속 올라가서 기준금리가 3.75에서 4.0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한국이랑 지금 1%포인트까지 차이 난다.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바로 이 5문장으로 저는 오늘 다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타도 나와 있지만 실제로 보면 12월 50 요 얘기는요. 요 얘기는 이 말하기 나오기 전에 요런 인상 금리의 속도의 조절 가능성 때문에 주가는 올라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발표문 나왔을 때 보면 발표문의 전과 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보면 발표문에 뭉텅글이 새로 들어간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그 발표문에 보면 5줄 정도 나오는 문장인데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 이유를 대면서 두 가지 근거를 대면서 다음번 회의 때 금리 인상 속도의 조절 가능성, 페이스를 좀 슬로우 다운해서 조정 가능성을 논의한다라고 논의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저희가 얘기했던 딱 그 수준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그 근거를 보면 없던 단어가 새로 들어간 거가 누적된 통화 정책의 타이트한 정책이죠. 그러니까 통화 계속해서 지금 4번 연속으로 지금 타이트하게 금리를 인상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양적 긴축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많이 했지만 이게 정책이 바로바로 지금 경제나 금융시장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시차가 있다는 표현을 할 때 그걸 레깅이라고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 경제나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시차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번에 모였을 때는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이제 발표된 거죠. 발표되니까 일부에서 성급한 사람은 이제는 박수를 치면서 이게 피봇이다 얘기를 딱 때린 겁니다. 그쵸. 그러면서 주가는 막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올라갔는데 이제 정말 영어도 끝까지 들어야 된다는 게 막상 이제 나오셨습니다. 이제 나와갖고 기자회견에 이제 내놓으라는 사람들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제가 여기 들으시면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질문하는 사람들의 수준은 보통 우리나라의 그냥 기자들이랑은 천지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준이 엄청 높아요. 그분들이 말하는 거 질문하고 보면 진지하게 물어보고 그다음 진지하게 대답하고 부족하면 또 물어보고 보통 두 번까지 기회를 계속 주잖아요. 근데 거기에 물어볼 때 대답할 때 오늘의 그 제롬 파월의 모습은 한마디로 그냥 냉혈한. 그러니까요, 제 말이요. 딱 그거였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몇 줄만 보면 여러분들 어저께 그저께 계속 제가 강조드렸던 말과 뭐가 차이가 났는지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아직 할 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할 일이 많다. 아직까지 우리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요. 어저께 블랙 리그 라이더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면 그나마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있다는 얘기했죠. 주택 가격. 네, 또 하나는 노동 시장이 지금 뭔가 좀 슬로우 다운하고 이런 거 하면 뭔가 좀 희망이 있다 얘기를 했었는데 두 가지가 어떻게 무참히 꺼졌는지 보십시오. 부동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두 번에 한 2명이 질문하고 얘기를 많이 답변해 놨는데요. 부동산이 여전히 핫하다는 얘기는 너무 뜨겁다는 거 아시죠? 가격이 너무 높다. 계속 올라가고 아직도 있고. 쉽게 얘기해서 아직도 조정될 여지가 많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많이 떨어지고 있고 렌트비도 떨어져 있지만 아직까지 거품이 여전하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일부 그런 주장이 분명히 있어요. 실업률도 지난달에 올라갔고 물론 내일 밤에 또 우리 시간 내일 밤에 또 나오겠지만
노동시장이 여전히 약간 슬로우하고 이런 얘기에 대한 그런 주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자기 정확하게 제가 직역을 하면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한 거는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가 그렇게 이해할 에비던스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딱 했습니다. 증거가 없다는데 어떡합니까? 이분의 눈에는 증거가 없는 겁니다. 지금 여전히 노동시장이 여전히 좀 타이트하다. 그쵸, 그건 약간 진짜로 쿨링오프 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타이트하다는 겁니다. 마침 오늘 ADP 민간 일자리 어저께 나온 졸트도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물론 내일 밤에 고용보고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결정타들이 더 슬금슬금 나오는 거죠. 최종 정책금리가 기존 예상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얘기까지 딱 해버렸어요. 네, 남들이 얘기 아니라 자기 기대감이 얘기한 겁니다. 자기 의견이에요. 최종 정책금리가 기존의 예상보다 높아질 것. 바로 이 부분이 어떻게 시장에 반영됐는지도 바로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것도 제가 뭐 약간 걱정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슬로우 다운을 했단 말이죠. 속도는 분명히 낮추긴 강력히 실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음 달에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상당히 커져 있습니다. 지금요. 별로 차이는 없지만 50bp가 굳어졌다고 보셔도 될 텐데 문제는 터미널 이시죠. 최종 금리 인상을 마무리하는 시점. 지금 대충 일부 좋게 보는 사람은 말씀드렸다시피 2월을 보고 있고요. 약간 보통의 다수는 3월을 보고 있고 아주 극소수가 내년도 가을을 얘기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년 상반기 말 뭐 6월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딱 아주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요.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는 것을 논의하는 것 자체는 영어로 보면 very는 두 번 한 번 썼지만 premature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완전히 시기상조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냥 premature도 아니고 very premature한 얘기였습니다. 엄청나게 좀 시기상조라는 얘기였죠. 그러면 이 사람의 얘기를 그들 고지고대로 들면 최종 금리의 인상이 3월이 아니라 더 늦게 갈 수도 있다는 걸 좀 시사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주식시장을 다우 기준으로 보면 400포인트에서 500포인트로 순식간에 떨어뜨리는. 그래서 영어로 보면 우리가 지금 주가 떨어진 거가 뭐 떨어졌다 드랍 이렇게 하지만 진짜 크게 떨어진 거 플런지란 말을 쓰거든요. 주저앉았다는 얘기하는데 오늘 플런지했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에서요. 뭐 개인들을 말할 것도 없이 그런 시장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걸 이제 다음 걸 보시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페드워치 2를 제가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다 보고 왔습니다. 그런 이제 다수 의견을 보는 것에 좀 미디어는 보는 건데요. 12월은 50bp 금리 인상입니다. 지금 이제 페드워치 2를 보는 거예요. 4.2에서 4.2 지금 4에서 4.25잖아요. 그래서 그 3.75가 나오기 때문에 50bp로 움직이면 4.2에서 4.5가 되고요. 2월은 지금 25bp를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2월도 50bp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4.75에서 50. 3월에 한 번 더 25bp 올리면 5에서 5.25. 11월에 내리는 거가 다수견이 미디어내로 나오면서 12월에 내리는 정도가 되겠죠 지금. 근데 이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이것만 3월에 해도 다행인데 오늘 마지막 문장 그거였잖아요. 현재 시점 금리 인상 마무리 논의 너무 시기상조 이거 자체를 보면 이게 조금 더 지연될 수도 있는 거죠.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 오늘 시사한 거 자체는요.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이거는 오늘의 앞에 처음에 올라갈 때 요거 하나로 너무 만족했다 그러면 발표문을 통해서 질의응답 통해서 나온 거가 2월, 3월, 6월 하는 것들이 좀 나왔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갖고 역으로 이제 얼마만큼 시장이 빠르게 움직였는지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걸 그대로 그래프를 그런 겁니다. 정책 금리의 전망을 아까 페드워치 툴 이런 걸 갖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거는요. 한 달 전에는 요 정도였습니다. 한 달 전이 언제야? 지난번에 우리가 그 FOMC 할 때잖아요. 그때 보시면 4.4에서 4.6이 딱 요때입니다. 그죠? 4.4 올해 4.4에서 4.6까지 간다는 게 요거잖아요. 요거요. 요거 원절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일주일 전에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발표문만 나왔을 때는 그나마 조금 올랐지만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정말 발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급등했죠. 이게. 바로 이것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정책 금리가 기대감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오늘도 크게 움직인 거는 10년물 금리를 이렇게 움직이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요. 10년물이 훅 이거가 내려간 거가 다 발표문 1시간 반 사이 나왔다는 겁니다. 발표문이 공개됐을 때 훅 떨어졌다가 훅 올라가는 모습이죠. 10년물 금리. 네.
난 미국 달러죠. 미국 달러는 더 밑에까지 내려섰기 때문에 이건 월스트리트저널 달러 인덱스인데 약간 우리가 보는 인덱스는 약간 수치 기본이 다른데요. 훅 떨어졌다가 훅 올라가죠. 이런 상태에서 주가가 쉽진 않죠. 네. 이게 오늘 있었던 일인데 뭐 주시장 상관없이 전반적인 시장 흐름으로 보시면 딱 떨어질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전후의 월가의 코멘트들도 굉장히 많이 그 30분 기준으로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어떻게 많이 달라졌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에 보면 그 전에 나오면 그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듣는 말이란 얘기죠. 여태까지 표현해서 그동안에 누적된 이런 타이트닝에 대한 어떤 결과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한 어떤 지연 시간차 인걸 때문에 그 어떤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할 수 있다는 야, 이 사람 변했다 하면서 긍정적으로 박수 치던 사람들이 몇 명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피봇이다. 이게 피봇이다 하면서 빨간색으로 줄쳐가면서 설명한 사람이 꽤 있어요. 이게 피봇이다 하면서.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바뀐 거죠. 저는 이제 자주 이런 건 많이 영상을 많이 보지만 제프리 군드라우가 이렇게 이런 날 딱 바로 TV에까지 나와갖고 물론 준비하고 있었겠죠. 약속된 거지만 이분이 오늘 바로 한 40분 전에 인터뷰를 한 영상인데 딱 이겁니다. 군드라우님이 나오셔서 이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지난 한부터 이제 채권을 좀 샀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이제 채권을 사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보면 채권이 좀 물렸겠죠. 쉽게 보면 지금 사신 거는 2023년에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이제 점차 하락을 하지만 리세션 진압을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냐?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의 시각은 리세션도 중요하죠. 리세션도 피해야 되겠지만 리세션은 가격이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꺾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프라이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이 설명은 오늘 이런 발언이나 제롬 파월 의장의 시각은 내년 리세션은 그냥 기정사실로 가야 된다. 그게 이제 그런 거 해석하는 것이 그냥 받아들여야겠다. 물론 그 상황에서도 리세션이 안 오면 좋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 정책 이반자들이나 정책 결정론자들이 지금 리세션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크레딧 스위스는 현재 지금 베어마켓 랠리가 시도 중이잖아요. 물론 이제 이건 모건 스탠리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도 4,150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그런 랠리가 곧 끝날 거다. 그거는 크레딧 스위스에서 얘기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네. 아니 그 어떤 매체였죠?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네네. 예전에 한번 디베이트 하겠다라고 네. 했던 월스트리트 저널이었나요? 거기서 한번 했는데 네. 완전히 그게 월스트리트저널이죠. 그게 아닌 걸로 밝혀진 거네 이번에. 디베이트를 했죠. 디베이트 논의를 했죠. 그래서 논의를 해서 다음 달에 논의를 하기로 한 거죠. 예. 거기까지는 했죠. 예. 거기까지는 했는데 이 사람 속마음은 그게 아닌 거라고 봐야 될 그 것 같아요. 논의가 좀 높게 논의한다는 걸 바뀐 거네요. 결론적으로. 속도는 분명히 떨어질 텐데 떨어지지만 더 간다는 얘기죠. 폭이 올라가는. 더 올라간다. 더 그건 올라간다. 핵심이었고 예. 더 올라간다는 건 분명히 얘기했고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 금리 인상의 마무리가 그래서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어저께만 하더라도요, 그저께만 하더라도 JP 모건이 2월에요. 2월에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다. 25bp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죠. 없다고 봐야 된다. 없다고 봐야죠. 네, 그리고 지금 원하는 것은 조금 높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장 참여들이 원하시는 것은 금리가 더 올라가더라도 3월에 끝나기를 원하셔야 돼요. 3월에. 네, 3월에 50bp를 두 번을 더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50bp 두 번 하더라도 끝나야 되겠죠. 50bp하고 25bp, 25bp 지금 이런 스케줄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든 끝나야죠. 네, 근데 끝나지 않고 더 지연되면 주시장이 이렇게 돌아서긴 쉽지 않죠. 참. 그럼 이 모든 것들은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달러가 다시 올라가는 것들은 뭐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건 명확한 겁니다. 명확한 거예요. 조건 시컬 간에 인정하기 싫더라도 뭔가 좀 늘 말씀드리지만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건 지겨운 주식, 따분한 주식, 보링 스탁 이런 것들이죠. 뭐 그런 것 좀 방어적이고 배당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주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오늘 이것도 어제 오늘까지 흐름인데요. S&P 500도 마치 훅 떨어졌잖아요. 더 많이 떨어진 거 오늘 IT랑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입니다. 이건 누가 뭐래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이론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거죠. 지금 반대로 인상 속도가 이제 끝나가거나 이제 뭐 내년 확실히라도 내년 2월이나 3월에 끝난다는 거 확실히 되면 또 이런 게 제일 먼저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금리에 대해서도 약간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약간 달러의 강세도 문제가 되는 것들이죠. 다 이런 것들이.
제조업을 하고 미국 내에 뭔가 상품하고 하드웨어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영향이 적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의 이번에 달러 강세 때문에 영향이 5%였어요. 5에서 그렇습네. 6%였거든요. 제가 어저께 자세히 다 봤어요. 에어비앤비가 몇 퍼센트 나온지 아세요? 이번에요? 달러 강세 때문에 손해본 매출이 8에서 9%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다 그냥 소프트웨어로 하는 거잖아요. 네트워크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이 더 많은 거죠, 그들이. 그럼 반대로 그런 것들이 좋아진다 보면 달러가 약해지고 금리가 좀 내려가네 보면 제일 먼저 그런 걸 좋아지겠지만 문제는 타이밍이 지금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도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못다한 이야기는 잠시 후 이어지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채널에서 월가 오지가 아니지 뭐죠? 외전. 외전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월가 소식 쭉 확인해봤고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참 많은 분들이 그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하셔서 네. 많이들 접속을 해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도 컨텐츠들을 정말 잘 그렇습니다. 준비하셨더라고요. 잠시 후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 시간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